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학원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올해 마지막에 있었던 12월 시험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무리도 되는 느낌도 있고 또 내년에 새로운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을 발췌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최현정 사단에서는 이게 그냥 집에서도 오프라인 수업을 내가 참가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밖에 나오기 싫고 그러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셔도 정말 오프라인 수업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집에서 수업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독해 1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관련사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2문제, 이번 달에도 2문제. 이게 10문제 중에 2문제면 적은 개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련사, 虽然,但是,如果,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외워두시면 굉장히 요즘은 독해 1부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 자, 이번에는 물론이라는 관련사가 나왔는데 자, 한번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不管无论不论 세 개가 다 똑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관계없이 뭐뭐하다 라는 뜻인데 짝은 보통 또나 예를 많이 씁니다. 不管이 상급, 无论이 사급. 결코 높은 급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不管无论不论을 쓸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문장에 반드시 제가 말하는 이 5가지 조건 중 하나가 보여야만 잘 쓴 문장이 됩니다. 아니면 틀린 문장이 되는데 자, 1번 첫 번째는 의문사가 하나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쉐이가 들어가면 누구든 관계없이, 날이 들어가면 어디든 관계없이, 점 모양이 들어가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해서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해석에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문사가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是 A 还是 B 선택의문문 형태가 들어가서 A든 B든 관계없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괜찮죠? 정반의 문문, 예를 들어 좋든 안 좋든 관계없이 관계없이 연결성이 있고요. 자, 명사의 나열 한번 예제를 좀 보도록 하면 不管春夏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관계없이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 건데 요게 사실은 영어로 치면 5월이 필요한 거지 and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不管春天还是夏天还是秋天还是冬天할 거를 줄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다가 우리가 and를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허라든지 건 이런 게 들어가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고 명사의 나열을 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쭉 나열을 하라는 거지 중간에 허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명사의 나열 말고 동사의 나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不管吃饭喝酒 이런 거요. 밥을 먹든 술 마시든 관계없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양면사가 뭐냐면 양쪽 면, 그러니까 반대말 2개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좋고 나쁘다, 크고 작다, 높고 낮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이렇게 연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不管无论不论 뒤에는 5가지 조건 다다다다다 이렇게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어야 되고 이게 안 갖추어져 있다면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한번 보면요. 물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요 5가지 조건 중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是自然界 자연계, 况且라고 하면 우리 6급 접속사로 게다가 인류 사회 전혀 이런 조건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었었고요. 여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是 A 还是 B 그래서 框체가 아니라 还是가 들어가서 자연계이든 아니면 인류 사회이든 관계없이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문장 분석형 문제. 항상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잘 가져와서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는다든지 혹은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또 맞지 않는다든지 주어와 목적어가 맞지 않는다든지 어순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문장 분석형 문제 말 그대로 분석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샹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스코트라는 뜻인데 만약에 여러분 모르시면 그냥 어떤 사물은 인 뭐 때문에 그것의 귀여움 그리고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造型 모습 때문에 그 다음 동사 찾아야죠. 被 应用 예, 응용되다. 응용하다가 아니라 被가 붙었으니까 응용됩니다. 어디에 응용이 됩니까? 여기서 유는 在의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在什么什么中이라고 해서 어디에 응용이 되어집니다. 언뜻 보면 완벽한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广泛이라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广泛은應用을 꾸며야죠. 수식해야죠.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广泛이 여기로 쏙 들어가서 수식 성분으로 가져야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틀렸어요. 그쵸? 자, 60번 한번 볼게요. 역시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먼저. 噪声 소음, 시끄러운 거. 是 공디, 공공의 척이다. 的噪声 그리고 不仅 껑 이렇게 흐름이 보여요. 뭐뭐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뭐뭐 하다. 자, 그러면 볼까요? 不仅影响 어디에 영향을 준다? 我们的 心情 심정, 감정, 마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会降低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뭐를? 我们的 健康이라고 했어요. 자, 이 경우는 서술어와 목적어가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는데 우리가 띠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건강이라는 말을 까오띠, 높고 낮음의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지앙띠라는 동사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건강을 높다, 건강이 낮다 이런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혀 짝이 되지 않는 서술어와 목적어가 같이 한 문장에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건강은 제일 많이 쓰는 동사가 건강을 해치다 5급 동사를 써서 危害我们的健康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독해 일부분 문장을 보실 때는 제일 안 좋은 게 그냥 앞에서 뒤로 쭉 이렇게 그냥 눈으로 찍찍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단어가 뚝뚝뚝뚝뚝뚝 끊어서 보여서 서로 이렇게 연결성이 있는 것끼리 호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첫 번째 스텝은 관련사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뿌진, 껑 이런 거, 아까 울룬 이런 거부터 찾아내서 이런 게 짝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까 울룬처럼 배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가 없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이제 물론 읽겠지만 읽을 때 저처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읽어주셔야만 이게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독해 3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독해 3부분은 일단은 이걸 항상 지켜주세요. 관련사 얘기가 방금 1부분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관련사가 진짜 중요해요. 관련사를 평상시에 정말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 관련사를 매일 시험 치거든요. 그걸 정말 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독해 3부분에서도 관련사를 이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虽然但是如果就 아까 뭐 울룬, 또, 뿌진, 뭐 얼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앞쪽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거 그거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짝으로 우리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빈칸의 앞쪽을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71번 앞에 쭉 보시면 여기가 시작이거든요. 근데 뭐 전혀 관련사가 없죠. 72번도 전혀 관련사가 없죠. 73번은 막혔어요. 74번 앞으로 쭉 가볼게요. 쭉 없죠. 자, 75번 앞으로 갈게요. 뭐가 나왔어요? 뿌진. 그럼 우리가 뿌진하고 짝이 될 수 있는 게 A, B, C, D에 있는지 봤더니 딱 하나.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뿌진 증명러 뭔가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예, 奠定了什么什么的地位 어떤 지위를 공고히 했다 라고 해서 요게 일단 정답이 하나가 체크가 됩니다. 이렇게 빈칸에서 관련사를 찾아보셨다면 그 다음에 A, B, C, D, E에서도 한번 쭉 후루룩
살펴보면서 관련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데 오늘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련사 문제가 일단 하나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게 5문제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풀려버리면 4문제가 남는 건데 사실은 4문제 중에 3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남는 거 하나 넣을 거니까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사부터 꼭 먼저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순서대로 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71번은 앞에 쉼표가 있고 뒤에 마침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앞쪽을 잘 읽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쪽이라고 해봤자 뭐밖에 없다? 타더 이셩. 여기서도 여전히 문장 분석은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의 일생은 하고 71번은 서술어 부분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어가 시작되는 보기를 찾아봅니다. A는 타가 주어가 아니에요.他对中国古代建筑的深入研究. 네, 그의 중국 고대 건축에 대한 깊은 연구. 얘도 주어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어 있거든요. 자, C 보시면 동사로 시작하죠. 미부 하면 6급 동사로 뭔가를 채워넣다, 공백을 메우다. 맨 끝에 이한, 안타까움을, 아쉬움을, 유감을 메워넣다. 어떻게 일생이 유감을 메워넣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D, 시. 얘도 서술어가 나와요. 시, 뭐이다? 시시라고 하면 서사시. 한편의 서사시다. 그의 일생은 한편의 서사시다. 네, 요게 정답이 될 것 같고 이는 这句话라고 해서 또 주어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타더 이셩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빠졌네 하면 처음부터 딱 훑어봤을 때 CD만 보면 되는 거예요. CD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 들어가게 되겠고 자 72번 한번 볼까요? 72번은 앞에 쉼표 뒤에 마침표 앞쪽으로 쭉 가서 타 정쇼 그가 일찍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다음에 어떤 한마디의 말이 있는데 자, 이 말을 다시 지칭하는 말이 뭐다? 这句话. 이 말은, 이 한마디의 말은 이라는 말이 들어갈 만한 빈칸이 없어요. 앞에 어떤 말을 한 게 없어요. 오직 72번. 그래서 해석 자세히 안 해도 정답은 2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3번을 보시면 아까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집니다. 랑이라는 동사만 있고 주어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세계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일까? 그러면 주어가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남은 건 A하고 C인데 C는 바로 서술어로 시작하고 주어가 될 만한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A, 나머지 C. 네, 요렇게 넣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지금 문제를 풀이를 해서 그런데 그냥 이거 바로 이렇게 풀잖아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71번에서 7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해 4부분 한번 가볼게요. 이번 12월 독해 4부분은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전체적으로 우리 5편이 나오잖아요. 5편 중에 이렇게 5편이 이렇게 글이 있고 밑에 항상 4문제 이렇게 5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쭉쭉쭉쭉쭉. 맨 끝에 문제들이 다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앞에 3개는 되게 속독이 잘 되고 금방금방 답이 나오고 약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 문제가 좀 우리를 괴롭히고 나머지는 되게 쉽고 네, 요렇게. 자, 그중에서 오늘은 9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자, 항상 제가 말하지만 보기까지 읽고 올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제 분석하시고 보기까지 읽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분석을 하면 타이콩유종 더 시엔화. 쌤, 저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한자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타이콩은 우주인데, 그러니까 우주에서 재배한, 개량한, 이런 시엔화 하면 꽃이잖아요. 꽃이 상시호, 시장에 나온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럼 어차피 뜻을 몰라도 요 말 찾아야 되고요. 꽃도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시장에 나왔다는 말도 찾아야 될 거예요. A, B, C, D 한번 볼까요? A, 遭到抵制. 좀抵制라는 말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봐두는 것에 만족하도록 할게요. 자, 뜻은 물론 말씀드릴 수 있죠. 배척당했다. B, 大受欢迎, 되게 환영받았다.
销量平平. 판매량이 그냥 평범했다. 无人问津. 이거 잘 모르겠다면 여기까지만. 묻는 사람이 없었다.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찾아봅시다. 타이콩위종이라는 말. 2번 단락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이 뒤에 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나왔어요. 제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나요. 근데 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나왔고 및 기타 또 타이콩위종이 나오고 이제서야 꽃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시장에 나온 거 찾으셔야 돼요. 쭉 훑어보시다가 上市 시장에 나온 지 이틀 후. 그럼 이제 답 나오겠다. 그쵸? 다음 페이지. 首批产品이라고 했어요. 首라는 말은 第一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제품들은 变 하면 旧 하고 똑같아요. 旧 售 空了 售는 팔다. 결과보 콩을 붙여서 완전 다 비어버리게 팔렸다. 매진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大受欢迎. 네,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94번 가볼까요? 为什么说太空是一个 자, 큰 따옴표가 짱이에요. 큰 따옴표 되어 있는 아이들은 위에도 큰 따옴표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요 말을 그대로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우주는 이거라고 합니까? A. 运种空间极大. 예, 뭔가를 기르는 공간이 되게 크기 때문에 B. 有高级的实验设备. 아주 고급의 실험 설비가 있어서. C. 环境条件独特. 환경 조건이 독특해서. D. 能模拟各种生长环境. 각종 성장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일단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너무 찾기 쉽거든요. 왜냐면 큰 따옴표만 보면 되기 때문에 딱 있더라고요. 그럼 요게 포함된 문장부터 볼게요. 太空是一个 이거다. 별거 없네요. 그럼 뒤로 갑니다. 它拥有不同于 우리가 위가 참 뜻이 다양해요. 한 10가지 전치사의 뜻을 가질 수 있는데 아까 짜이의 뜻으로 한번 나왔죠. 여기서는 건 뭐뭐와 그래서 不同于 하면 뭐와 다르다. 地面的环境条件 우리 요 지면의 환경 조건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 환경 조건이 독특하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为什么 왜 种子进入太空 이런 씨앗들이 우주에 들어가려면 必须经过严格筛选 어쨌든 筛选은 몰라도 选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엄격하게 선별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엄격하게 선별을 한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고 A. 受科研费用限制 라고 했어요. 과학 연구 비용의 제한을 받아서 B. 避免遇到病虫害 병충해를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C. 航天器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봐둘게요. 이런 자원이 제한이 있어서 D. 种子在 정콩이라 그러면 진공 상태에서 난춘호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읽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95번의 힌트인 요 말을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뒷부분 조금 넘어가니까 여기 严格筛选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포함된 문장부터 읽으러 가요. 由于 자, 그러고 보니 이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为什么 왜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由于 뭐뭐 때문에 라는 말에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航天器 어렵다. 자원 요신 분명히 본 적 있어요. 똑같아요. 답은 C. 이렇게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우리를 조금 괴롭힐 건데 힌트 따위 없어요. 그냥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일단 A, B, C, D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太空一种的黄瓜라고 하는 것은 存活率低 살아남을 확률이 낮다. B. 航天一种上位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거 안 외우면 독해 보기를 해석을 못해요. 이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上은 하이, 位는 没有. 요즘은 5급도 여러분 보기에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还没有实现盈利 만약에 이 말을 모른다면 이것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냥 봐두시면 돼요. 봐두는 거랑 안 봐두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C 보시고
타이콩이 좀 더 시엔화 아까 말했던 그 꽃이 또 나왔네요. 未来 미래에도 또 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다. D. 타이콩이 좀 더 두떠 이번에는 감자는 후한 이게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앞에 계속 얘기를 해왔던 얘기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짜고짜 옳은 걸 찾으세요 라고 하면 일단 어디를 보라 그랬냐면 아까 요 95번을 풀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지점 다음에 남은 내용이 있다면 남은 단락들을 일단 공략하라 그랬거든요.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4번 단락까지만 왔어요. 그래서 5번, 6번이 통으로 남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예요. 아무래도 출제자도 지금 2개나 단락이 남았는데 굳이 문제를 저 위에서 내는 것보다는 여기 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단락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타이콩 황꼬아, 황꼬아가 나오더라고요. 황꼬아. 자, 색깔 바꿀게요. 黄瓜的个头比普通黄瓜大. 이런 말 아니잖아요. 果肉更鲜嫩多汁. 어쨌든 아니잖아요. 그래서 A는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병렬 관계 또 다른 아이를 얘기하겠구나. 타이콩 샤오 판치. 판치에 없었어요. 그래서 볼 필요가 없어서 패스. 그 다음에 타이콩 두떠. 자, 두떠는 여기 나왔었거든요.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색이고 이런 색이고 후한 맨 끝만 보시면 돼요. 화칭수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땡 이렇게 되고 그 다음 6번 단락으로 이제 내려와야 돼요. 한 문장 정도 지났더니 어떤 말이 나냐면 타먼지화 그들은 뭐 할 계획이다. 매이지뚜 지뚜라고 하면 분기 매 분기별로 투이추 내놓을 거래요. 뭐를? 타이콩이 종시화 우주에서 기른 그 꽃을 내놓아서 랑까오科技 产品이런 과학기술의 제품으로 하여금 쪼루 단어 모르면 바이싱 지하하면 일반인 집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할 거다 라는 말을 통해서 정답은 꽃이 다음에도 또 시장에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 가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이게 ABCD를 먼저 읽는 게 진짜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일단 그 주변을 어떤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주변을 딱 보면 나 이 말 봤는데라는 인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괜히 불필요한 부분을 더 읽게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막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답이 지나갔나? 그러면서 또 ABCD로 내려가서 결국은 또 읽으실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 읽을 거면 모르겠는데 결국 읽을 거를 앞에 먼저 읽느냐 뒤에 읽느냐 요 차이거든요 지금. 근데 앞에 읽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절약된다는 거. 그래서 ABCD 읽는 거를 꼭 먼저 해주세요. 네, 훨씬 시간이 아껴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쓰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쓰기는 주인공 이름이 양스치라는 사람이고요. 총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서핑 선수인데 서핑이 이제 중국어로 총랑이거든요. 자, 단락이 14개 무려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한 단락 한 단락이 짧게 쪼개져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천자를 400자 주어요. 약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로 줄여서 이제 쓰게 되면 단락이 400자 글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락 개수는 4개에서 5개. 예, 뭐 상황에 따라 3개 정도, 뭐 6개 정도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개수는 4개에서 5개. 그래서 반드시 재분배 들어갈 겁니다. 자, 요약쓰기 기본 규칙 빠르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여러분 지난 달 문제풀이 특강, 적중 특강 이거 찍을 때 제가 인후염 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걸 찍고 한 일주일, 한 10일 정도 지나서 나았거든요. 나았다가 또다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엄청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항생제를 한 10일 정도 또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인후염의 염증은 나았는데 목이 가버렸어요. 너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고 막 이랬더니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사람이 이제 목이 아프면 힘을 주게 되고 말할 때 힘을 주게 되면 이게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는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1번 단락에서 이게 40% 줄이기잖아요. 그래서 40% 무조건 줄이고 2번 단락에서 또 40% 줄이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정말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글 전체의 흐름을 보고 오늘도 보여드릴 건데 어떤 단락은 좀 많이 써야 되는 단락이 있고요. 이 글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단락은 아예 통으로 버리기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단락 2개를 버릴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글의 흐름을 보는 거지 단락별로 40%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2번 단락이 아니라 2번 정신도 나갔나? 중복되는 내용이나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패스. 오늘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3번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문학적인 표현도 패스. 요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인칭대사 사용. 요거는 이제 직접화법이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오늘은 그런 게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따옴표를 같이 나도 직접화법으로 쓰게 되면 이 말을 줄이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냐면 큰 따옴표를 쓴다는 자체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간접화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 긴 말에서 몇 가지 내용만 딱 뽑아내고 싶으면 큰 따옴표를 날려버리고 그러면 큰 따옴표일 때는 원래 내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도 우리가 큰 따옴표를 날아가게 만드는 순간 타로 바뀐다거나 이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칭대사 사용에 주의하시고 앞의 내용을 다시 지칭해서 이어갈 때 이것, 저것 하는 지시대사 사용도 잘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사를 이용해서 연결성을 조금 더 좋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장이 여기 있는 문장을 하나 썼다가 쭉 안 쓰다가 한 이쯤에 있는 문장을 쓴다면 요 두 개의 연결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연결이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그럴 때는 적절하게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넣어서 연결을 예쁘게 해주시면 더 좋은 요약 장문이 됩니다. 우리가 10분 동안 글을 보고 35분 동안 요약 쓰기를 쓰잖아요. 근데 관건은 이 10분인 것 같아요. 35분은 어떻게든 써요. 학생이 닥치면 이상한 내용을 쓰든 하든 쓰기는 쓰잖아요. 근데 10분 동안 글을 보는 게 너무나 이제 너무 시간이 촉박하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10분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한번 저랑 배워보시는데 일단 기본 규칙, 이것도 신신당부해야 되는 건데 앞에서부터 암기하려는 분이 진짜 있어요. 제가 요즘은 IBT 시험장이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워서 IBT를 치는데요. 예전엔 또 PPT 시험장으로 갔었거든요. 가면 좀 보이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답안을 베끼겠어요.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보면 막 앞에서부터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10분 안에 다 외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한 3분의 1? 3분의 1 외워도 천재인데? 앞에 한 몇 줄? 이렇게 외우다가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줄여내는 거지 표현은 한계가 있어요. 외울 수 있는 거 혹은 외워야 하는 거 사람 이름, 주인공 이름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총랑, 양스치 이런 건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전체를 외우겠다 생각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지만 진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일단 글을 읽으실 때 맨 앞부분에서 주인공이나 기본 배경이 언급되는 내용 보통 첫 번째 단락을 얘기하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단락을 먼저 읽으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읽으면 어느 정도 시작과 끝을 딱 보게 되면 과정이 느껴져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끝을 읽게 되면 이런 주제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중간을 읽는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이 중요하겠다. 이게 판단이 딱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을 먼저 처음과 연결해서 봐주시고 특히 마지막 문장은 나중에 마지막에 전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암기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글은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써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멋지게 딱 끝내고 싶은데 되게 뭔가 어정쩡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주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끝부분은 어느 정도는 남기해야 된다. 그거는 맞다. 네. 자, 그 다음 3번. 처음부터 다시 이제 읽어요. 읽으면서 필요 없는 부분, 아까 말했던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 이야기의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 이런 부분은 그게 시작되네? 이게 그런 거 같네? 라고 하면 대충 보고 넘어가요.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거는 내가 써야겠다 라는 생각과 이런 걸 안 써도 되겠다, 머리에서 털어버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지 이걸 똑같은 무게감으로 읽어서는 천자를 담기는 너무 힘들어요. 머릿속에 담기는 10분이란 시간에 특히.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게 되고요. 글을 보지 않고 이제 나머지 한 3분을 딱 남긴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해했는지 빠르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걸 지금 쓴다면 쓸 수 있을까? 근데 갑자기 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었지? 기억이 안 나. 아직 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빨리 확인해야죠. 그쵸? 예, 그걸 확인하시고 정말 1분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주인공 이름 오늘 양스치 총랑 그리고 마지막에 쓸 표현 요거 마지막 문장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 예, 요거는 외워두신 다음에 IBT 화면이 샥 사라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글을 칠 수 있는 빈 페이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내가 외웠던 거를 일단 빨리 쳐두세요. PPT 네, 그 원고지 P에서 OMR 카드 가쪽에다가 빨리 써두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한국어로 역시 해보도록 하는데 이게 항상 제가 똑같은 얘기예요. 해석은 조금 어색해도 직역 위주로 중국어 그냥 식으로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보시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가 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좀 덜 중요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1번 단락을 한번 보면 올해 15살의 양스치는 스촨성의 한 농촌 가정에서 출생했다. 이거 한 문장. 엄마의 눈에 양스치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강한 운동에 소질을 드러냈다. 농구, 달리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이런 운동들을 그녀는 모두 매우 좋아했고 또한 매우 괜찮은 활약을 보였다. 이게 1번 단락이고요.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양스치는 일찍이 말하길 그녀의 목표는 경기를 즐기고 모든 경기에서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젊은 양스치가 더 넓은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갖게 되기를 기다려본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자, 과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애가 어렸을 때 되게 운동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목표가 경기를 즐긴대요. 뭐가 되었을까요? 운동선수. 그쵸? 그러면 그 중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올까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게 된 과정. 그리고 이런 글에 나왔다는 거는 솔직히 못하는 선수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보통 이제 좀 성공한 그런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선수가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1번 단락 방금 읽었기 때문에 2번 단락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8살 때 양스치는 엄마에 의해 유도를 배우러 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슬링을 하는 외삼촌이 그녀에게 수상운동 학교에 가서 요트를 배우라고 추천했다. 이후 양스치는 물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다. 3번 단락 2018년 국가 서핑 합숙훈련팀이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올림픽을 향해 진군하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때 양스치는 이미 약 1년의 요트 훈련을 진행했는데 신체적 조건이 비교적 좋고 평형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숨이 차서 코치는 그녀에게 서핑으로 바꿔 배울 것을 건의했다. 네, 4번 단락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서핑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 종목에 대해 어떠한 개념도 없었으며 본 적도 없었어요. 막 팀에 들어갔을 때 매우 집이 그리워서 자주 울었죠. 양스치가 말하길 그녀는 수영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후 그제서야 서핑보드 위에 서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막 시작할 때 저는 매우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거친 후 서핑은 나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했어요. 네, 요게 4번 단락. 5번 단락 어린 양스치를 회상하며 코치 루어 양은 말했다. 그녀는 동작을 배우는 것이 빠르고 담도 커서 일부 난이도가 있는 동작을 모두 시도하길 원했어요. 네, 6번 단락
양스치의 일상훈련은 지극히 힘들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먼저 아침 훈련으로 체력 훈련을 했고 이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적인 서핑 훈련으로 들어갔다. 훈련이 끝난 후 양스치는 또한 훈련 일기를 쓰고 동영상을 분석했으며 오직 일요일만 쉴 수 있었다. 7번 달러. 서핑 훈련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변하는 파도에 대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악랄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을 참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계속 사실은 6번, 7번은 훈련이 힘들다는 얘기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죠? 양스치의 새까만 피부, 연한 갈색의 머리카락은 모두 1년 내내 한 훈련이 남긴 흔적이었다. 8번째, 하루 또 하루 양스치는 점차 한 명의 물에 대한 감각이 좋고 담이 크고 기술을 갖춘 프로 서핑 선수로 성장했다. 그녀는 순발력이 있고 동작의 폭이 큽니다. 물보라가 클수록 그녀는 흥분하며 서핑이라는 이 운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코치가 또 말했어요. 코치가 말을 2번 하는 거 너무 많아요. 네, 나중에 한번 쳐내보도록 할게요. 9번. 2023년 세계 서핑 대회에서 양스치는 패자부활전 5차에 들어갔고 130여 명의 여자 선수 중 31등을 차지해서 파리올림픽과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깝게 놓쳤다는 뜻이에요. 1년 후에 2024년 또 이 말을 하네요. 세계 서핑 대회에서 양스치는 패자부활전 6차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단번에 올림픽 참가 자격을 따냈다. 10번 달러. 2018년에서야 국가대표팀을 설립한 중국 서핑에게 있어서 아까 2018년이 한번 나왔죠. 짧은 6년 만에 올림픽 경기장에 서게 될 선수가 생겼으니 양스치의 매 걸음은 모두 역사를 창조하고 있었다. 11번. 파리올림픽, 엄청 최근이네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48명의 남녀 서핑 선수 중 양스치는 나이가 가장 어렸다. 비록 3차에서 걸음을 멈추어 8강에 진출하는 것과 인연이 없었지만 그러나 양스치는 이미 중국을 위해 역사를 창조했다. 이 말을 2번이나 쓰네요. 네. 12번.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양스치는 이번 시합에 참가해서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스스로도 진보했다고 말했다. 고수들과 승부를 겨룰 수 있었고 그녀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13번. 그녀의 서핑보드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14번은 아까 읽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랑 한번 어떤 식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좋았을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단락을 딱 보면 농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농촌에서 태어나든 뭐 도시에서 태어나든. 그래서 출생했다. 이거 완전 필요 없는 말이고 엄마 눈에 굳이 필요하지 않죠. 여기 1번 단락은 딱 보면 15살에 양스치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운동에 소질이 있었고 밑에 농구 달리기 이런 거는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요거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결되죠. 今年15岁的杨思琪从小就展现出了很强的运动天分 이라고 요 문장만 딱 살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8살 때 자, 그 다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느낀 건데 너무 양스치를 매번 양스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는 지금 400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문장에 지금 양스치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타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3글자씩 계속 늘리는 것보다. 그래서 8살 때 그녀는 이렇게 바꾸고 괄호는 제가 이제 좀 변화시킨 부분. 그녀는 엄마에 의해 유도를 배우러 가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슬링을 하는 빼고 외삼촌은 그녀에게 학교 빼고 요트를 배우라고 추천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게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도, 그 다음에 일단 요트,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서 드디어 서핑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8岁时他被妈妈送去学习柔道没过多久就推荐他学习帆船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운 거가 어차피 우리가 총랑, 서핑은 무조건 써야 되는데 지금 뭐 요런 단어, 요트라든지 이런 게 잘 외워지지 않았다면 굳이 이 말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8살 때 유도를 배웠고 또 뭐 다른 수상운동을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탁탁 집어주는 거. 그 다음에 2018년. 그리고 보시면 이게 국가 서핑 합숙훈련팀이 요때 결성된다는 말은 사실 저 밑에 나왔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 저 얘기는 안 써도 되겠다. 그쵸? 2018년에
성립이 됐다 그랬어요. 국가대표팀이. 그리고 6년 만에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게 됐으니까 되게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라는 말이 밑에 있잖아요. 지금 흐름하고 아주 밀접하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 빼고 우리는 지금 계속 흐름을 뭘 탈 거냐면 애가 여러 가지를 지금 배우게 되는 요 과정만 흐름을 탈 거예요. 그래서 요트를 배우라고 추천했죠. 그 다음에 신체적 2018년은 일단 찍어주고 신체적 조건이 비교적 좋고 평형 능력이 강했기 때문에 코치가 그녀에게 서핑으로 바꿔 배울 것을 건의했다 해서 서핑을 배우게 되는 이 과정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서 마무리. 그래서 2018年由于身体素质较好平衡能力强教练建议他转学冲浪 제가 숨이 차니까 중국어도 안 되네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번 단락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어서 유도 배웠다가 요트 배웠다가 서핑 배우게 되었다. 요까지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2번 단락으로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요약 쓰기로 따지자면 얘가 원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흰색인데 흰색 당시에 서핑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그냥 서술로 타를 하나 넣어서 그녀는 당시에 서핑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 뒤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었다. 본 적도 없었다. 똑같은 말들이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녀는 수영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후 그제서야 서핑보드 위에 서는 것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끝. 요렇게 딱 두 문장만 살릴 거예요. 그 중간에 요거는 아까 필요 없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막 시작할 때는 매우 두려웠지만 위에 설명이거든요.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요 얘기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타를 넣고 他当时不知道冲浪是什么他从游泳学起克服了对水的恐惧后才开始尝试站在冲浪板上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단락. 이건 그냥 이제 그냥 제 취향인 건데 어린 양스치를 회상하며 이 말을 그냥 순서를 뒤집은 거거든요. 코치는 어린 양스치를 회상하며 말했는데 이렇게 그냥 여기 또 집어넣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教练回忆年少的杨思琪说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녀는 동작을 배우는 것이 빠르고 담이 크다는 말은 중국식 표현이죠. 사실 우리 간이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부 난이도가 있는 동작을 모두 시도하길 원했다 라고 설명을 그냥 쭉 해주면 됩니다. 굳이 큰 따옴표를 넣을 필요 없이. 그래서 他学动作快胆子也很大还愿意尝试一些有难度的动作 이렇게 넣어줘서 코치 말은 요거 한 번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코치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얘가 좀 잘했다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정도만 언급해주고요. 6번 단락. 자, 6번 단락 진짜 문제예요. 보시면 양스치의 일상훈련은 지극히 힘들었다. 그 다음 6시에서 뭐 또 몇 시, 8시에서 또 5시까지 이거 진짜 다 쓰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반부터 괄호는 제가 이제 새로 넣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언제 끝났어요? 오후 5시까지 훈련했고 이렇게 그냥 끝. 이렇게 끝.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후 또한 훈련 일기를 쓰고 동영상을 분석했다. 요렇게 좀 줄여버릴게요. 그러면 밑에 보시고 양스치日常训练极其刻苦 굉장히 힘들었어요. 他每天从早上6点半到下午5点进行训练训练结束后 끝나고 난 다음 还写训练日记分析视频 네, 요렇게 들어갑니다. 7번 단락은 전 뺐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일단은 조금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고 네, 문학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줄여서 400자의 글은 이렇게 뭔가 문학적인 게 들어가면 조금 안 어울려요. 뭔가 객관적으로 딱딱딱딱 할 말만 하고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연한 갈색 머리 지금 이런 거 외울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읽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훈련 힘든 것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빼버리겠습니다. 물론 저의 의견이에요. 뺐어요. 자, 8번 단락. 그래서 어떻게? 방금 앞에 내용이 뭐였죠? 훈련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스치는 점차 한 명의 물에 대한 감각이 좋고 다음이 크고 기술을 갖춘, 일단 외우기 힘들고 그 다음에 담이 크다 이런 건 이미 코치가 말했고 중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우수한이라고 줄여버렸어요. 우수한 프로 서핑 선수로 성장했다. 그럼 되게 짧아지죠? 양스치 逐渐成长为一名优秀的专业冲浪选手. 네, 요렇게 줄여버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요약쓰기 2번 단락인데요. 이제 아주 힘든 훈련을 거쳐서 정식 선수, 프로 선수가 되는 그 과정을 2번 단락에 연결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번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회 나가가지고 올림픽 나가야죠. 네. 2023년 세계 서핑 대회에서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패자 부활자 외워야 되죠. 오찬지 130명이지 이거 어떻게 외워요? 외운다 한들 그거 다 써가지고는 한 5, 600자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양스치는 아깝게도 올림픽 참가 자격을 따내지 못했다. 끝. 1년 후 해야지. 또 이 똑같은 대회 이름을 또 쓴다? 그거는 너무 글자 낭비예요. 그죠? 1년 후 그녀는 할게요. 이제 양스치는 우리 안 쓸 거예요. 그녀는 올림픽 참가 자격을 따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올림픽에 참가 자격을 따내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사실은 되거든요. 근데 뭐 여기 보면 6차에서 두각을 드러냈고 아우 머리 아파요. 못 외워요. 자, 2023年世界冲浪运动会上可惜아깝게도 양스치 没拿到奥运参赛资格。1年后 1년 후에 他就拿到了奥运参赛资格. 네, 그래서 자격을 얻어냈다. 자, 10번 단락. 아까 우리가 2018년 그 얘기가 앞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3번 단락. 그렇죠. 2018년에 요 훈련팀이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올림픽을 향해 진군하는 발걸음을 시작했다. 근데 아까는 이게 양스치가 어떻게 하다가 이冲浪을 하게 되었나 요 얘기하는데 요게 갑자기 훅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제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2018년에서야 국가대표팀을 설립한 중국 서핑에게 있어서 짧은 6년 만에 올림픽 경기장에 서게 될 선수가 생겼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릴게요. 왜? 역사를 좀 이따 또 역사를 창조할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쓸 거예요. 그거는. 对于2018年才成立国家队的中国冲浪来说，短短6年能有选手站在奥运赛场하게 되었다. 네. 그 다음에 11번 단락.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사람 수, 안 중요하죠. 서핑 선수 중 양스치는 나이가 가장 어렸다. 그 다음 결과 바로 갈게요. 비록 3차 이런 거 못 외우고 그냥 넘어가고 8강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요 정도는 써줄게요. 8강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양스치 말고 이제 그녀는 이미 중국을 위해 역사를 창조했다. 역사를 창조했다는 요 한 번이면 충분하죠. 네, 한번 해볼까요? 在부터中까지 在参加巴黎奥运会的冲浪选手中，杨思琦是年纪最小的。虽然没晋级8强，但他已经帮中国创造了历史. 네, 요렇게 마무리. 자, 그 다음에 12번 단락. 경기 후에 한 말. 양스치는 해도 되고 이제는 그녀는 해도 되죠. 그녀는 이번 시합에 참가해서 많은 친구들을 얻었고 스스로도 진보했다고 말했다. 말했는데 또 말하는 걸 굳이 또 얘기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赛后他说这次参赛收获了很多朋友自己也有了进步. 이렇게 해서 3번 단락. 3번 단락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얘기까지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단락이 남았거든요. 첫 번째는요. 아까 기억나시죠? 서핑보드 위에 적혀있는 말. 굉장히 주제성이 있는 말이고요. 14번 단락은 양스치가 일찍이 말하길 그녀의 목표는 경기를 즐기고 모든 경기는 자신의 가장 높은 수준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까지 굳이 쓴다면 뒤에는 너무 비유적인 표현이라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걸로 끝나든지 하나만 고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이걸 다 적기에는 글자 수 제한이 너무 걸리고요. 그리고 다 적을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끝나는 느낌으로 아주 괜찮거든요. 제가 고른 것은 요걸로 고르고 그래서 14번을 그냥 안 쓴 거예요. 아니면 이거 대신에 뒤에 거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글귀가 별로 어려운 중국어가 아니었거든요. 외우기 충분했어요. 타더 총랑반 상写着梦 꿈꿔라 你想做的事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去 가라 你想去的地方 네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成为 되어라 想成为的人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적혀 있었다. 어때요? 끝나는 느낌 좋죠? 네, 여기까지 총 418. 네, 그래서 딱 그 범위에 적합한 길이의 요약작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자꾸 저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한 번 이렇게 딱 한다고 해서 아, 저렇게 요약 쓰기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매달 찍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 지금처럼 14단락이나 돼서 막 단락을 아예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고 지난 시험 같은 경우는 또 단락이 몇 개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쓸데없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도 있고 정말 각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그때그때 어떻게 줄이는 것이 가장 좀 괜찮은 요약작문이 될지는 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동영상을 좀 많이 모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욕심 있는 학생들은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이 오거나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한 3년치를 다 봤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3년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아마 한 6년 될걸요? 6, 7년 될걸요? 네, 그거 보시면서 제가 늙어가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하는 공부를 좀 해보시면 진짜 요약 쓰기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단락 나눴던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 3번 단락을 우리가 1번 단락으로 넣어서 총랑을 배우게 된 계기. 그래서 유도 배웠다가 요트 배웠다가 총랑 배우게 된 거 기억나시죠? 4번에서 8번 단락은 우수한 총랑 선수가 된 과정. 그래서 힘든 훈련을 겪은 그 과정. 그 다음에 9번에서 12번은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13번은 서핑보드에 적힌 글귀. 저는 이렇게 해서 4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목은 좀 뻔한 것 같지만 총랑选手 양스치 이 이상 저는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좋은 생각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냥 서핑 선수 양스치. 그래서 궁금해서 바이두에 찾아봤는데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12월 시험으로 올해를 한번 마무리해 봤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의 마음가짐이 마지막이 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새해가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1월 달에 모든 사람들은 결심을 합니다. 난 이번에는 꼭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따내야지. 그래서 그 1월이 이제 머지않아 찾아오니까요. 그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끊지 마시고 가지고 가셔서 1월이나 2월쯤에는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도 저는 똑같이 매달 시험 쳐서 이렇게 매달 문제풀이 해드릴 겁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지금 목이 많이 아픈 상태라서 좀 여러 가지로 한국어도 중국어도 제가 소리내기가 지금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랬던 점은 조금 제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드리고요. 다음 새해부터는 좀 더 까랑까랑한 원래 목소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